투자부동산 누적 복습 영상입니다. 투자부동산의 경우 의의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만 해당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비교해야 할 점은 자가사용 부동산입니다. 자신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 제공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시도 기억해 두세요.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직 사용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접 소유하거나 금융 리스를 통해 소유하는 경우, 미사용하고 있는 건물,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상세한 예시를 기억하세요. 분리 매각 가능하다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분리 매각이 불가능하다면 자가사용 부동산이 경미한 경우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일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기억하세요. 부수 용역이 경미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부수 용역이 유의적인 경우에는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이 있습니다. 고급 회계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무상태표상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만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최초 인식은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측정입니다. 측정에는 최초 인식을 원가로 측정한 이후의 측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암기하세요. 원가 모형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하며 공정가치 모형은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이때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거 또한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투자부동산의 대체는 중요합니다.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 원가 모형은 장부금액을 그대로 승계하며 공정가치 모형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대체합니다. 이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선평가 후대체, 선계정 후금액입니다. 평가는 먼저 하고 대체는 나중에 한다. 이고 계정은 앞에 계정을 따라가고 금액은 뒤에 계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외 두 가지도 반드시 암기하세요. 원가에서 원가로 갈 경우 평가 단계 없습니다.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에서 대체될 경우 평가 단계 없이 장부금액 그대로 승계합니다. 자가사용 부동산 원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으로 가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고 자가사용 부동산 재평가 모형에서 갈 때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며 이때 계정은 앞에 계정인 자가사용 부동산을 따라갑니다. 자가사용 부동산 원가 모형에서 대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외에 해당하므로 평가를 하며 계정은 앞에 계정인 유형자산을 따라갑니다. 자가사용 부동산 재평가 모형에서 대체되는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계정은 앞에 계정을 따라가므로 상동입니다. 투자부동산 원가에서 가는 경우 대체되는 것이 평가 없이 그대로 장부금액을 승계합니다. 투자부동산 원가에서 자가사용 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없이 장부금액 그대로 승계합니다.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에서 갈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계정은 앞에 계정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따라갑니다.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갈 경우에도 평가하며 평가하는 계정은 앞에 계정인 투자부동산으로 따라가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고자산과 투자부동산
각각의 대체의 경우에도 알아두세요. 재고 자산에서 투자 부동산 원가 모형으로 가는 경우에는 장부 금액 그대로 승계하며 이때에는 원가에서 원가 모형으로 간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가상각을 수행합니다. 재고자산 원가에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으로 가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가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해야 하며 개정 과목은 앞에 개정 과목인 재고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합니다. 그 이후에는 공정가치 모형에 해당하므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감가상각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투자부동산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도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때 원가 모형이라면 감가상각만 수행합니다. 공정가치 모형이라면 평가된 그 금액 그대로 모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자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과 중단 영업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은 말 그대로 매각 거래를 통해 주로 회수되는 비유동 자산을 분류하는 목적입니다. 이때 요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즉시 매각이 가능해야 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이때 측정은 매각예정 비유동 같은 경우에는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이때 회수 가능액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매각부대 원가는 현재 가치로 측정합니다. 후속 측정도 중요합니다. 매각으로 인해서 회수될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고 순공정가치의 하락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손상으로 인식했던 금액의 환입은 순공정가치 증가에 따라서 이익을 인식하되 과거에 인식했던 손상차손 누계액을 한도로 인식합니다. 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예외적으로 재고자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부동산, 생물자산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단영업의 표시까지 기억하세요.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면 관련된 손익과 중단영업 손익을 반드시 세후손익으로 단일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개정 과목은 중단영업 손익입니다. 이때 과거 재무제표에도 반드시 소급하여 중단영업 손익을 표시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각 예정이나 중단 영업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영업 손익에 포함합니다. 이때 과거에 분류했던 중단 영업으로 표시하였던 과거의 손익도 모두 소급하여 재분류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무상태표의 표시는 간단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각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삼각형 원가와 회수 가능액 중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회수 가능 가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 가능 가치 중에 큰 금액이며 매각 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이 회수 가능 금액과 삼각형 원가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